우리나라는 노인 자살률이 OECD 가입국 중에 압도적인 1위입니다. 준비 안 된 초고령 사회이지요. 이미 초고령 사회에 접어든 일본이나 이탈리아와도 꽤 차이를 보입니다. 이것은 정말 심각한 수치입니다. 혹시라도 이 모든 것이 나와는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주변에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노인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젊었을 적에는 아들, 딸 키운다고 뼈 빠지게 일하고 공부시킨다고 저축 한번 제대로 못하고 다 키워서는 시집장가 간다고 해서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다 보니 그러느라 내 인생은 제대로 살아보지도 못한 채로 노후에 빈털터리가 된 노인들이 많습니다. 마음에 드는 옷도 한번 제대로 사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궁핍하니 밥과 반찬도 대충 끼니만 때우듯 먹게 되죠.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불행의 연속입니다. 돈 벌려고 주식, 부동산 해보셨나요? 이것은 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후에 진짜 행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노년을 비참하지 않게 보내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노인들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이 들어도 좋을 내용입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를 넘어서 120세 인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에는 60대가 어린이 취급을 받습니다. 40년 전에 65세 이상이면 노인이다라고 정해놓은 것을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회갑잔치와 칠순잔치, 팔순잔치까지 사라지고 있는 마당에 문화가 바뀌고 있는데도 이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문상을 가보면 100세 시대라는 게 실감이 납니다. 요새 평균 수명이 83세라고 하는데요. 이제는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입니다. 2025년인 2년 후에는 5명 가운데 1사람이 노인이고 2035년이면 3명 중 1명이 노인입니다. 경제가 성장할수록 부자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가난의 대물림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노숙자들도 정말 많습니다. 사회봉사단체에서 하는 무료급식소에 가보면 밥 한 끼 먹으려고 노인들이 장사진을 이룹니다. 그리고 구청이나 동 단위로 저렴하게 운영하는 급식소를 가보면 2,000원에서 4,000원 하는 밥을 먹으려고 언제나 만원입니다.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이 주위를 조금만 둘러보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80세 넘은 노인들이 후회하는 일 중 가장 첫 번째는 돈 벌 기회를 놓친 것이라고 합니다. 살아온 기간 동안 경험이 없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후회만 했던 경우가 많았던 것입니다. 노인들은 젊은 시절에 돈에 대한 욕심이 없던 것도 하나의 돈 벌 기회를 잃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돈만 많이 있으면 행복하냐를 물어보면 그것은 아닙니다. 주변에 돈이 많은 사람이 많습니다. 제 지인이 얼마 전에 1억이 넘는 자동차를 새로 샀길래 어디서 났느냐 이랬더니 우리 와이프가 사줬다 합니다. 알고 보니 친구 처갓집이 엄청 부자라는 거예요. 그럼 돈이 많으니 행복해야 하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건강이 좋지 못합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화목한 가정을 가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아침에 뜨는 태양을 보고 기뻐하고 파란 하늘이 좋고 김치하고 된장찌개만 먹고 살아도 그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이웃과 행복을 나누는 이런 것이 행복입니다. 돈만 많이 번다고 행복한 것은 아닌 것이죠. 준비되지 않은 노후는 불행이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첫째는 건강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입니다. 힘 닿는 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꾸준히 일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적당한 취미 생활입니다. 음악을 좋아하면 음악 동호회 활동을 하고 등산을 한다거나 글씨를 쓴다거나 아니면 골프나 테니스 같은 운동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꿈을 꾸고 미래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 안 됩니다. 6.25 사변 때 종군 기자의 글을 보면 우리 병사가 포위당해서 쩔쩔매고 있을 때 너는 희망이 뭐냐 물었더니
나는 내일이 희망입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미래를 대비한다는 것은 사람의 인격과 품격을 높이고 노후 준비를 위해 저축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50대에 정년퇴직, 희망퇴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경제 활동을 계속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나에게 맞는 생활 리듬이라든가 가정의 역할이라든가 경제 감각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사회 안에서 활동을 하면서 변화에 대비할 수 있고 명상이나 독서 등을 통해 나는 누구하고 살 것인가, 사후에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는 생각들도 미리 노후에 대비할 준비를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노인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인간관계에서 놓친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후회되는 것은 가족을 크게 배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면서 경쟁의식 때문에 남을 견제하고 승진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올인했던 것이 참 후회된다고 합니다. 더 너그럽게, 더 베풀며 살지 못하고 트렌드를 외면하고 내가 바르다고 생각하는 길만 고집했던 것을 떠올립니다. 때로는 친구들과 어울려서 술도 한잔 먹고 같이 퇴근길에 커피도 마시고 이렇게 더불어 사는 인간관계를 누리지 못했던 것이 노년에 돌이켜보면 후회가 많이 된다고 하네요. 주식과 부동산이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는지 묻는다면 당연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는 도전과 모험이 가능합니다. 실패해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어서는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주식을 조금 해봤습니다. 조금 지나니 주식이 계속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이것저것 해보다가 모두 건설회사 주식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 건설회사가 망하고 나니까 주식이 종이 조각으로 변하는 것은 한순간이더군요. 사람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 주위에 보면 주식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루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돈을 맡기면 2배로 만들어 주겠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주식 브로커예요. 그러다 그 사람이 갑자기 죽고 나니까 엄청나게 많은 손해를 본 사람들이 나옵니다. 나이가 들면 조급해지는 마음에 사람이 욕심이 생깁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식은 독입니다. 주식은 나이 들어서는 정말 신중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입니다. 부동산은 사실 영동 개발할 당시에 그때 땅을 산 사람들은 지금 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동산은 과거에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았지만 부동산 할 때는 항상 시드머니가 있어야 합니다. 옛날에 어느 땅 한 평에 얼마일 때 사서 이렇게 많이 벌었다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그 땅 살 돈이 없었습니다. 무엇이든 내 분수에 맞게, 지금의 상황에 맞게 크게 욕심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돈을 버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계획 부동산이라고 해서 어디가 개발된다니까 올라간다고 해서 그걸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그걸 샀는데 가보니까 맹지입니다. 맹지는 도로가 없는 땅입니다. 절대농지 아니면 또는 녹지지역이라 개발이 불가능한 겁니다. 빚을 내서 내 노후 자금을 털어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나이 들어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지혜로운 노년의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은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는 것입니다. 일확천금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수입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정부의 복지 정책에만 의존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저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돈 욕심을 크게 내지 말고 과거의 경험을 다시 살리는 경력직이라든가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과 겸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세나 돈, 명예에 매달리지 마세요. 모든 게 순간일 뿐입니다. 인생은 일회용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가치관을 정립하는 일입니다. 어떤 종교를 갖는 것은 본인이 선택할 일이고 누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치를 논하는 것은 다릅니다. 장미꽃 한 송이가 5,000원이라면
5천 원이라는 가치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사다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꽃보다 예쁜 당신 사랑해 하고 아내에게 손에 쥐어줄 때 그때 5천 원의 장미꽃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이게 가치입니다. 진주 목걸이는 여인의 목에 걸렸을 때는 보석이지만 돼지에게 주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에 집중하고 내가 선택할 수 없는 것에는 집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출생연도와 나이, 내 부모와 출생지, 피부색 이런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한탄하지 마세요. 그것은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가치가 올라가는 게 명품입니다. 그런데 인생도 명품 인생이 있습니다. 명품 인생은 나이가 들수록 더 쓰임을 받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존경을 받는 이러한 삶, 지혜로운 노년의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 왜 가난한 사람이 많은지 묻는다면 한마디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층이 증가된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첫째로 당사자가 자활의지가 없습니다. 일자리 창출이 미흡하다고 정부 탓, 사회 탓만 하면서 안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노동 능력을 과대평가하거나 외면하고 3D 업종인 힘들고 위험한 일, 더러운 일은 기피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나비 넥타이 매고 서비스하는 이런 업종은 임금이 저렴해도 공급이 넘치는데 땀 흘리고 기름 묻혀가며 일하는 것은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도 임금도 구제하지 못한다. 다만 우리나라가 양질의 노인의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건 공감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처음에는 값싼 노동력을 찾아 중국에다 공장을 짓다가 베트남으로 옮겨가고 이제는 인도네시아가 희망의 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공장을 외국으로 가게 하지 않고 국내에 세워서 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악순환이 되어서 근로 의지가 부족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서 공짜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포퓰리즘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능력해도 정부가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인생과 우리나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영세민들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낚시법을 가르쳐야 된다. 고기를 한 마리 잡아서 배급해주게 되면 한 끼를 배불리 먹지만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일주일 동안 고기를 낚아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상생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산적인 걸로 방향을 전환하는 정책은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는 중년과 노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집 하나는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집은 있는데 수입이 없습니다. 그러면 자나깨나 세금 걱정하게 되는 겁니다. 의료보험금과 각종 공과금, 기본 생활 자금이 필요하죠. 수입이 없는데 집만 있으면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집을 팔게 되는 거죠. 그럼 집을 파는 순간에 새로운 영세 노인이 생기는 겁니다. 새벽부터 폐지 줍고 다니는 꼬부랑 할머니와 할아버지도 있고 가난과 평생을 싸워온 이들이 요새는 더 비참하게 삽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노후 준비가 안 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잘 되면 제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경제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제 공부는 나이 들어서도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요즘에는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매일 신문도 읽고 지금처럼 유튜브도 보시면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후회되는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남의 인생과 비교해서 낮아지지 마세요. 조금 앞서간다고 해서 뽐내지 말고 뒤에 서 있다고 해서 의기소침하지 말고 내 인생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길 바랍니다. 주식 부동산에서 돈 많이 버는 사람 부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남의 떡에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시면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하면 그게 답입니다. 과거를 돌아보고 후회하고 한탄하지 말고 다가오는 미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에게 밝은 내일이 오고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꿈과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것이 노후를 생각하는 인생의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더 나은 내일을 꿈꾸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노인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한 노후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